여러분들은 한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알려졌던 메데인이라는 도시를 아시나요? 1980년대와 90년대의 메데인은 마약 카르텔, 특히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영향 아래 심각한 범죄와 폭력이 만연했습니다. 당시 메데인의 살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경제적 격차와 빈곤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메데인은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메데인에서 살인범죄 발생률이 2002년 인구 10만 명당 183명에서 2018년 25명으로 약 7분의 1 이하로 감소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도시 전체 빈곤율도 37%에서 14%까지 떨어진 것인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메데인에서 이런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데인은 콜롬비아의 안티오키아주에 위치한 인구 밀도가 아주 높은 도시입니다. 메데인이 도시재생의 혁신적인 아이콘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내용은 정말 많은데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될 만한 내용은 메트로 케이블, 에스컬레이터의 도입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메트로 케이블입니다. 메데인은 타 도시들과 비교할 때 독특한 지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도시가 해발고도 1500m의 안데스 산맥 고원지대에 위치한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버스나 기차는 인구 밀도가 높고 가파른 산악 지형인 메데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때 콜롬비아 정부가 생각한 것이 공중길을 이용한 메트로 케이블입니다. 메트로 케이블은 지상 공간의 건축물 및 시설에 의해 방해받지 않으면서 좁은 도로의 제한을 받지 않아 굉장히 논리적인 교통수단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메트로 케이블은 시간 단축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본래 산간 지역에서 도심 사이로의 이동은 평균적으로 2시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메트로 케이블은 이 시간을 30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요. 주민 인터뷰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효과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메트로 케이블 덕분에 자신이 대학에 갈 수 있었다고 얘기했고, 축구 경기장 근처에서 엠파나다를 판매하는 자영업자는 손님들이 많아져 제품이 3배나 많이 팔렸다고 인터뷰했습니다. 메트로 케이블은 해발고도 2000m에 설치되어 있고 지금까지 건설된 노선은 총 5개, 19개의 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3만 명 정도입니다. 메데인의 메트로 케이블은 지상철과 연계된 시스템도 독특한데요. 지상철과 연결된 아세베도역을 포함해 4개의 정거장이 3비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메트로 케이블을 타고 내려가 먼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메트로 케이블은 교통수단 그 이상의 역할을 해내었습니다. 공중에서 이동하는 메트로 케이블의 특성 때문에 케이블카가 곧 CCTV 역할을 하면서 좁은 골목길에서의 범죄율 또한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케이블카를 이용한 해외의 사례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에서도 콜롬비아와 같은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알레마웅은 브라질에서 가장 큰 빈민가로 무장 경찰서가 맨 처음 들어섰을 만큼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산비탈에는 집들이 빼곡했고 주민들이 도심으로 나오기 힘들었습니다. 번화가인 봉수세소 전철역에서 케이블카를 타면 알레마웅을 지납니다. 산봉우리마다 케이블카 정거장이 6곳이 있습니다. 시작점부터 종점인 파이메리아스역까지는 3.5km, 약 20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파이메리아스역 근처의 식당을 운영하시는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케이블카의 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케이블카를 대중교통의 수단이 아닌 주로 관광용으로 쓰이고는 있지만 케이블카를 이용해 도시재생을 꿈꾸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경상남도 남동부에 위치한 창원시입니다. 창원시는 마산만과 진해 장복산 일원에 케이블카의 설치를 재추진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마산 어시장부터 귀산까지 4.2km, 그리고 진해 구민회관체육관부터 장복산 정상까지 1.6km 구간에 걸쳐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창원은 타 도시에 비해 관광 자원이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의 요구에 맞는 컨텐츠와 서비스를 갖추지 못해 관광산업의 발전이 오랫동안 미진했습니다. 그 예로 우리나라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를 찾는 관광객은 300만 명 정도에 이르지만
대부분 체류형이 아닌 스쳐가는 관광객들이기에 관광 수입은 약 30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진해의 케이블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콜롬비아의 메데인같이 성공적인 도시 재생을 거쳐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 도시로 비상하길 기대합니다. 다음 다뤄볼 내용은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데인은 해발고도 1500m의 고지대의 가파른 지형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오직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요. 현 메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안한 해결책이 계단 없이 지상을 이동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메데인 13구역에 거주하는 1만 2천여 명의 주민들은 경사가 급한 언덕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28층 건물 높이에 해당하는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행위는 청년들은 물론이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메데인의 알론소 살라자르 시장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생각을 하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6개의 타입으로 나누어 설치되었고 그 길이는 총 384m에 이릅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주민들의 체력뿐 아니라 시간도 줄여줄 수 있었는데요. 바닥에서 언덕의 정상까지 약 35분의 시간이 소요되던 것이 6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부에 위치한 신촌동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신촌동 자치회관 등 언덕에 놓인 주민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계단을 허물고 공공도로에 에스컬레이터를 개통한 것인데요. 에스컬레이터의 설치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지대에 위치한 각종 문화 및 편의시설에 한 걸음 쉽게 다가갈 수 있어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메데이는 도시재생을 통해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기찬 도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공공 접근성 인프라를 개선하면서 범죄율은 크게 낮아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콜롬비아의 국민 평균 소득은 약 7,000달러 정도로 메데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도시들이 메데인을 벤치마킹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문학적인 돈을 들인 첨단 시설 또는 이전 시설을 유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기존의 시설을 대대적으로 철거하고 새롭게 재건축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메데인의 도시정책은 그 중심에 사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목받습니다. 도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 이들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사람에 대한 깊은 공감과 배려입니다. 메데인 도시정책의 시작이자 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환경과 인간 원용현이었습니다.